세상에서 가장 믿기 힘든 건축물들이 북적이는 도시가 아니라 절벽에 매달리고 얼음 아래 묻혀 있거나 구름 사이에 떠 있다면 어떨까요? 전 세계 곳곳에서 인간은 자연이 안 돼 라고 외치는 곳에조차 건축을 감행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그들은 해냈습니다. 산을 깎아 만든 사원에서부터 온전히 얼음으로 조각된 호텔까지. 이 건축물들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거부합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위협 중 어떤 것이 인간 능력의 한계를 진정으로 의심하게 만들까요? 불가능한 장소에 세워진 구조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직 피닉스에서만. 북탈 수도원, 인도. 라다크 지역의 외딴 계곡 깊숙이 마치 산속에 새겨진 비밀처럼 숨겨진 곳에 북탈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곳은 시간조차 손대지 못한 듯한 고립된 건축물입니다. 룩낙강 협곡 절벽의 거대한 동굴 입구에 바로 지어진 이 수도원은 고대의 방과 계단 사원들이 절벽에 필사적으로 매달린 벌집처럼 보입니다. 이 수도원은 12세기 초 명망 높은 성자 장포의 제자들에 의해 세워졌으며 단순한 예배 장소를 넘어선 인간 의지의 경입니다. 모든 돌과 목재는 히말라야의 험준한 지형을 따라 사람 손이나 노새의 등에 실려 운반되었습니다. 도로도 현대식 접근로도 없습니다. 오직 절벽을 따라 이어진 좁은 상일과 얼음 능선뿐입니다. 약 70명의 승려들이 거주하는 북탈은 명상과 철학 기도의 안식처입니다. 수도원 동굴 안에서는 자연 샘물이 흘러나오며 이 물은 치유의 힘이 있다고 믿어집니다. 내부에는 저음의 연불소리와 향냄새, 그리고 수색이 된 벽화들이 가득해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지혜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러나 방문객을 진정으로 놀라게 하는 것은 그 고요함입니다. 고대의 시간처럼 느껴지는 침묵. 전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와중에도 북탈은 멈춘 채 과거에 머물러 있으며 벼랑 끝 위에 정지된 듯 존재합니다. 히말라야의 얼어붙은 하늘 아래 우리는 고대 사원의 고요함을 뒤로하고 현대 공학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기도가 아닌 물이 중력을 거스르는 곳. 하지만 어떻게 산꼭대기에 거대한 저수지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지금 그 놀라운 비밀을 함께 파헤쳐 봅시다. 트롤스티겐 전망대, 노르웨이. 세계에서 가장 극적인 산악도로 중 하나의 절벽 끝에 자리한 트롤스티겐 전망대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듯 보입니다. 그곳까지 이어지는 구불구불한 도로처럼 말이죠. 노르웨이 서부의 심장부에서 가파른 절벽은 거대한 석상처럼 솟아오르고 폭포는 아찔한 높이에서 떨어지며 구름은 톱날 같은 봉우리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자연의 중심에 강철 유리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세련된 현대 건축물이 서 있습니다. 해발 2300피트 높이에 지어진 이 센터는 단순한 휴게소가 아닙니다. 자연의 힘과 건축의 조화를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공간입니다. 돌출된 전망 데크를 따라 걸으면 절벽 끝을 넘겨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바위 절벽에 새겨진 11개의 헤어핀 커브가 이어지는 구불구불한 도로, 일명 트롤의 길, 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러나 진정한 천재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건물의 모든 요소는 자연 속으로 사라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콘크리트는 산의 질감을 닮았고 유리는 하늘을 반사하며 보행로조차 절벽의 윤곽을 따라 흐르는 강처럼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자연이 포효하고 건축이 귀를 기울이는 장소입니다. 자,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1에서 10까지 당신은 과연 그 전망대 끝까지 몸을 얼마나 내밀 수 있을까요? 메토라 수도원, 그리스. 그리스 본토 중심부 땅에서 솟아오른 거대한 바위 기둥들이 마치 돌로 된 손가락처럼 하늘을 향해 뻗은 곳. 그 위에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 자리 잡은 고대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메토라 수도원. 어떤 곳은 400m가 넘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첨탑 위에 지어진 수도원들은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니라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영적 고요를 위한 공간입니다. 메터라라는 이름은 공중에 떠 있다는 뜻으로 이 수도원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테살리아 평원을 내려다보며 허공 위에 매달린 채 말이죠. 14세기 세상의 혼란과 침략을 피하고자 수도사들이 이 험준한 바위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해답은 오를 수 없는 곳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길도 계단도 안전장비도 없이 그들은 손으로 만든 사다리와 도르래로 올리는 바구니를 이용해 절벽을 올랐습니다. 물자와 심지어 사람들조차 그물에 실려 공중을 가로질러 이동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는 곧 깊은 낭떠러지로의 추락을 의미했죠. 전성기에는 24개의 수도원이 바위 위에 세워졌지만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곳은 6개뿐입니다. 그러나 이 6개 수도원 각각은 인간의 신앙과 불굴의 의지를 증명하는 존재입니다. 내부에는 황금빛 성상과 촛불의 영이 수백 년의 기도와 침묵을 품은 프레스코화가 살아 숨쉽니다. 전망대에 서면 모든 것이 느껴집니다. 바람 높이 정적. 메터라는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라 겸손함을 배우게 만드는 장소입니다. 당신이라면 평화를 찾기 위해 또는 하늘을 만지기 위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톰 소크 상부 저수지, 미국. 미주리주의 험준한 세인트 프랑수아 산맥 꼭대기 거대한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호수는 자연지도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 호수는 산 정상에 인공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바로 톰 소크 상부 저수지 미국에서 가장 야심찬 수력 발전 시스템 중 하나의 핵심입니다. 처음 보면 조용한 분화구에 물이 고인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표면 아래에는 힘혁신 그리고 재난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저수지는 1960년대에 건설되었으며 산 정상에 15억 갤런이 넘는 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은 강이 아닌 낮은 수요 시간대에 물을 산 위로 펌핑하고 전력 수요가 급증할 때 아래의 거대한 터빈을 통해 물을 방출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 이를 양수식 수력 발전이라고 하며 산만큼 큰 배터지를 충전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2005년 저수지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10억 갤런이 넘는 물이 몇 분 만에 산을 쓸어내려 숲에 거대한 상처를 남기고 주립공원을 거의 파괴해버렸습니다. 기적적으로 사망자는 없었지만 피해는 엄청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자들은 이 프로젝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강하고 더 똑똑하며 더 발전된 구조로 재건했습니다. 오늘날 이 저수지는 물의 거대한 힘과 그 힘을 다루기 위한 인간의 창의성을 상징합니다. 철도시장, 태국. 망고 향신료 신선한 해산물을 고르던 중 갑자기 기차 경적이 울립니다. 그런데 놀라기는커녕 상인들은 웃으며 천막을 걷고 물건을 철로 옆으로 몇 인치만 옮깁니다. 그리고 몇 초 뒤 거대한 기차가 시장 한가운데를 우르르 지나갑니다. 너무 가까워서 손만 뻗으면 닿을 듯합니다. 이곳은 바로 맥글롱 철도시장 지구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시장 중 하나입니다. 방콕에서 약 80km 떨어진 이 시장은 철도 선로 위에 바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철도가 나중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시장과 철도는 수십 년 동안 함께 공존해왔습니다. 현지인들은 이곳을 탈랏 롬헙, 즉 우산이 접히는 시장이라 부르며 하루에도 몇 번씩 펼쳐지는 숨막히는 공연 같은 순간을 묘사하는 이름입니다. 기차가 시속 15km 정도의 속도로 접근하면 종이 울리고 상인들은 즉시 움직입니다. 우산을 접고 과일과 채소를 능숙하게 밀어내며 기차가 불과 몇 센티미터 옆을 지나가도 태연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기차가 지나가자마자 시장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다시 살아납니다. 그들은 왜 이곳을 떠나지 않을까요? 이 시장이 곧 그들의 생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겉보기엔 혼돈처럼 보이는 이 광경이
이들에게는 일상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장터가 아닙니다. 삶과 강철이 매일 같은 시간에 함께 춤추는 곳입니다. 몽생미셸, 프랑스. 노르망디의 움직이는 모래 위에서 마치 꿈처럼 떠오르는 몽생미셸은 단순한 중세 수도원이 아닙니다. 이곳은 바다와 돌 그리고 수세기에 걸친 굳건한 신앙에서 태어난 비전입니다. 조수섬 위에 자리한 이 요새 같은 마을은 바다의 리듬에 따라 형태를 바꿉니다. 썰물 때는 구불구불한 둑길을 통해 본토와 연결되지만 밀물이 몰려오면 달리는 말보다 빠르게 섬은 고립되어 소용돌이치는 바닷물과 유동 사면에 둘러쌉니다. 자연조차 그 앞에 무릎을 꿇거나 아니면 삼켜버리려 합니다. 수도원은 8세기에 처음 세워졌으며 대천사 미카엘의 환영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1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폭풍과 전쟁, 심지어 중력까지도 무시하며 하늘을 향해 층층이 올라왔습니다. 구름을 찌르는 뾰족한 첨탑 덕분에 몽생미셸은 마치 땅이 아닌 하늘에 떠있는 대성당처럼 보입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거리를 걷다 보면 고대 예배당 수도사들의 방고딕식 아치들이 포위와 성스러움의 이야기를 속삭입니다. 100년 전쟁 시기에도 이곳은 영국군에게 결코 함락되지 않은 요새였으며 갈등의 바닷속 저항의 섬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몽생미셸을 둘러싼 조수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편에 속하며 최대 14m까지 상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조물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 영원히. 중세의 장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곳에 이토록 놀라운 건축을 이뤄낸 걸까요? 몽생미셸은 단순한 기념물이 아닙니다. 바다와 함께 숨쉬는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헨리 6 연구기지, 남극. 얼어붙은 지구 끝자락 기온이 영하 60도까지 떨어지고 허리케인급 바람이 눈부신 백색의 사막을 가로지르는 곳에 건물이라기보다는 우주선처럼 보이는 구조물이 서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헨리 6 세계 최초의 완전히 이동 가능한 남극 연구기지입니다. 브런트 빙붕 위에 위치한 이 기지는 고정된 땅이 아닌 끊임없이 떠다니고 갈라지는 거대한 빙판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단단한 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헨리 6은 거대한 유압식 다리 위에 스키처럼 생긴 구조물에 설치되어 있어 필요에 따라 얼음 위를 끌고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전체 기지가 이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12년에 완공된 이 기지는 영국 남극 조사단에 의해 운영되며 기후 변화와 오존층을 감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헨리는 바로 이곳에서 과학자들이 1980년대에 오존층 구멍을 처음 발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미래적이고 모듈형으로 설계된 이 구조물 덕분에 과학자들은 지구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도 따뜻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각 모듈은 빨강, 파랑, 노랑처럼 밝은 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단지 미관 때문만이 아니라 몇 달 동안 계속되는 암흑 속에서 심리적 피로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내부에는 실험실 생활 공간, 주방 심지어 헬스장까지 완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지에서 가장 놀라운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위험을 피해서 달아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빙붕이 갈라지기 시작하면 헨리 6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냥 짐을 싸고 떠납니다. 수멜라 수도원, 튀르키예. 해발 1200m의 절벽에 새겨지듯 자리 잡고 안개 자욱한 퐁티크 산맥의 숲을 내려다보는 숨막히는 광경. 그곳에 천상과 지상의 경계처럼 떠있는 성소 수멜라 수도원이 있습니다. 4세기에 창건된 이 그리스 정교 수도원은 멜라산의 수직 암벽을 따라 지어졌으며 모든 논리와 중력을 거스르는 구조로 세워졌습니다. 멀리서 보면 하늘에 매달린 성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예배당, 도서관, 주방, 숙소 등 전체 복합시설이 절벽에 매달리듯 연결되어 있으며 아찔한 계단이 이를 이어줍니다. 하지만 이 건물을 실제로 짓는 데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상상조차 어려운 인간의 결단력이었습니다. 길도 기계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돌을 손으로 나르고 거칠고 깎아지른 절벽을 따라 끌어올려야 했습니다. 수도원 내부에는 성경 이야기를 담은 벽화들이 선명한 파랑 빨강 금색으로 벽을 가득 채우고 있으며 6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수도원 밖으로는 구름이 발 아래를 흐르고 솔바람은 고대의 성가를 실어 숲 사이를 스쳐 지나갑니다. 수멜라는 단순한 수도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암벽에 새겨진 하나의 선언입니다. 신앙은 가장 높은 절벽조차도 정복할 수 있다는 선언이죠. 라리벨라의 암석교회들,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북부 고지대 현대 도시들과 멀리 떨어진 곳에 마치 신화 속에서 깎아낸 듯한 다른 세상이 존재합니다. 바로 라리벨라입니다. 이곳에는 11개의 중세교회들이 돌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돌 속에 직접 새겨졌습니다. 12번째 세기에 고체 화산암을 직접 깎아 만든 이 거대한 교회들은 땅속 깊숙이 내려가며 믿음의 지하도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벽돌도 모르타르도 없습니다. 오직 돌과 헌신,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노력만 있을 뿐입니다. 가장 유명한 교회인 베테 기오르기스는 완벽한 십자가 형태로 지면을 아래로 깎아 만든 단일 암석 구조입니다. 위에서 보면 조각상처럼 보이고 아래에서 보면 신성한 미로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라리벨라 왕은 신성한 계시를 받은 후 이 교회들을 건축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사명은 아프리카에 새로운 예루살렘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들을 더욱 놀랍게 만드는 점은 이 모든 것이 24년 만에 완공되었다고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믿기 힘든 일정이지만 천사들이 밤마다 도와주었다는 전설이 이를 설명합니다. 각 교회는 좁은 통로와 어두운 터널로 연결되어 있으며 맨발의 순례자들이 속삭이는 기도와 흔들리는 등불만이 그 길을 밝힙니다. 고요함은 깊고 신성하며 오직 고대 돌 위로 울려 퍼지는 발소리만이 침묵을 깹니다. 기중기도 기계도 없었습니다. 오직 믿음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라리벨라는 단순한 경이로움이 아닌 지구에 새겨진 신비입니다. 마추픽추, 페루. 안데스 산맥 높은 곳, 구름과 신비로 감싸인 곳에 잉카의 잃어버린 도시 마추픽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해발 2430m의 좁은 산등성이에 세워진 이 고대 도시가 아직도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은 것이 그 자체로 경이입니다. 15번째 세기에 건설된 마추픽추는 왕실의 별장 혹은 성스러운 장소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용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이곳의 건축 기술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잉카인들은 바퀴도 철제, 도구도 모르타르도 없이 이 도시를 만들었지만 그 돌들은 너무 정밀하게 맞물려 있어서 칼날 하나조차 틈 사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돌들은 지진 산사태 수백 년의 비를 견뎌냈고 지금도 우뚝 서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사실은 아무도 이곳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점입니다.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마추픽추는 정복자들로부터 숨겨졌고 정글에 삼켜진 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1911년 미국 탐험가 하이럼 빙엄이 우연히 발견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산비탈을 따라 계단식 경작지가 펼쳐지고 라마들은 사원 유적 사이를 거닐며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풍경은 안개 속으로 녹아드는 끝없는 초록의 산봉우리들. 마치 다른 세계로 향하는 포털처럼 느껴집니다. 잉카인들은 어떻게 수백 톤에 달하는 돌을 이 높은 산 위로 옮겼을까요? 어떻게 별과 하지 동지에 맞춰 도시를 설계했을까요? 오늘날까지도 마추픽추는 그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이곳의 진정한 마법일지도 모릅니다. 현공사, 중국. 중국 항산의 험준한 절벽 아래에는 바위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위에 매달려 있는 사원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현공사 계곡 바닥에서 75m 위에 매달려 있으며 나무 기둥이 절벽에 곧바로 박혀 있는
놀라운 구조물입니다. 처음 보면 마치 그림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소름 끼치도록 현실입니다. 북이시대 지금으로부터 1500년도 더 전에 지어진 이 구조물은 시간과 중력을 동시에 거슬렀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위험한 곳에 사원을 지었을까요? 그 해답은 생존에 있습니다. 아래 계곡에는 범람이 자주 일어났고 높은 곳에 짓는 것만이 안전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장소는 불교, 도교, 유교가 한 지붕 아래에 공존하는 정신적, 건축적 경이로움이기도 합니다. 사원 내부의 좁은 복도는 나이가 들수록 삐걱거리고 고대 신상들은 아무 말 없이 아래를 내려다보며 마치 바람 속에 잊혀진 비밀을 지키는 듯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 있을 때 머리 위로 으르렁거리는 절벽과 발 아래 아찔한 계곡 사이에서 이런 의문이 메아리칩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 전 현대 장비도 없이 크레인도 없이 오직 인간의 의지로 어떻게 이 일을 해낸 걸까? 이곳은 단순한 사원이 아닙니다. 자연과 중력의 법칙에 도전하는 돌 위에 새겨진 기적입니다. 아이스 호텔, 스웨덴. 북극권에서 200km 북쪽 외딴 마을 유카스 예르비에는 매년 봄이면 녹아 사라지고 겨울이면 다시 태어나는 호텔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아이스 호텔. 눈과 얼음만으로 만들어진 반짝이는 궁전으로 벽침대 샹들리에 심지어 바의 장가지도 얼음으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 호텔은 1990년에 처음 세워졌으며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닌 매년 반복되는 예술적, 건축적 부활의 상징입니다. 해마다 세계 각지의 예술가들과 얼음 조각가들이 모여 인근 토른의 강에서 채취한 5,000톤 이상의 얼음을 이용해 전혀 새로운 버전을 창조합니다. 안으로 들어서면 푸른빛이 감도는 복도설이 낀 아치형 천장, 테마별로 조각된 스위트룸들이 환상적인 예술 작품처럼 펼쳐집니다. 어떤 방은 북극의 동굴 같고 또 다른 방은 신화 속 생물들이 등장하는 얼음의 꿈 풍경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실제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술록 가죽 위에 놓인 보온 침낭 속에 몸을 말고 숨 쉬는 듯한 얼음 벽 사이에서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단지 생존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아이스 호텔에서는 결혼식 패션 촬영, 심지어 예술 전시회까지 모두 영화의 고요 속에서 열립니다. 진짜 마법은 봄에 시작됩니다. 호텔 전체가 노가강으로 흘러들고 흔적조차 남지 않죠. 인간이 만든 경이로움이 해마다 유령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당신이라면 남방도 나무 벽도 없는 이 얼음 궁전에서 오직 예술과 북극광만 머리 위를 비추는 곳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을까요?